안녕하세요. 지식 채널 똑똑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만약 7시간이 안 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수면 부족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운동 부족이나 식습관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흡연 다음으로 강력한 예측 변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수면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잠 잘 자야 해요.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니라 최근 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진짜 신기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사실들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뭘 바꿔야 할지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첫 번째 사실, 수면 부족은 흡연 다음으로 위험한 조기 사망 요인이다. 2025년 12월 오리건 보건과학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3,000개 이상의 카운티 데이터를 6년 넘게 추적한 대규모 분석을 발표했어요. 결과는 연구자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이 많은 지역일수록 기대 수명이 낮았고, 이 상관관계는 소득 수준이나 의료 접근성, 도시냐 농촌이냐를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효과의 크기를 다른 위험 요인들과 비교했더니 흡연 다음으로 수면 부족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비만 당뇨보다도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연구를 이끈 앤드류 맥킬 박사는 수면 생리학자로서 수면의 건강 효과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강력한 상관관계는 저도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건 상관관계 연구라서 100% 인과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수면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사실,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한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 속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 수액을 이용해서 하루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해진다는 게 최근 연구들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노폐물 중에 아밀로이드 플라크나 타우 단백질처럼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이런 노폐물이 뇌에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5년 메이오 클리닉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만성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나 인지 저하를 겪을 위험이 약 4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활발히 연구 중인 분야라 정확한 인과 메커니즘은 계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잠이 곧 뇌 청소 시간이라는 비유는 꽤 정확한 표현인 셈입니다. 세 번째 사실, 몇 시에 자느냐가 몇 시간 자느냐만큼 중요하다. 스탠퍼드 의대에서 영국인 약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부분은 이거예요. 원래 올빼미형으로 타고난 사람이라도 늦게 자면 우울증이나 불안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늦게 자는 게 오히려 건강할 거라고 예상했던 연구팀조차 이 결과에 놀랐다고 해요. 연구를 이끈 제이미 자이처 교수는 늦게 자는 사람들이 밤늦게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충동적인 선택이나 안 좋은 습관들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원래 밤에 강한 스타일이야 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는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사실, 수면 규칙성이 수면 길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2025년 베이징대와 육군군의대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의 성인 8만 8천여 명이 실제 수면 데이터를 6년 넘게 분석해서 172가의 질병과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결과가 꽤 흥미로운데요. 취침 시간이 새벽 0시 30분 이후로 불규칙한 사람은 강형변 위험이 약 2.6배 높았고, 수면 패턴의 일관성이 낮은 사람은 궤저 위험이 2.6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기존 통념 하나를 뒤집었는데요.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해롭다는 기존 주장이 실제 객관적 데이터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이제 좋은 수면을 정의할 때 단순히 몇 시간 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규칙적으로 잤는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 수면 무호흡증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2% 이상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3명 중 1명 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코를 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는 치료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 293명 중 약 73%가 우울 증상을 보였는데, CPAP 치료를 3개월 받은 뒤에는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재향군인 연구에서는 치료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이 파킨슨병 위험과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CPAP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코골이가 심하다면 그냥 습관이려니 하고 넘기기보다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 사실, 멜라토닌 만능 수면제가 아닐 수도 있다. 멜라토닌 영양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5년 11월 발표된 연구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율은 3.5배 높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연구는 관찰 연구입니다. 즉 멜라토닌을 먹어서 심장이 나빠졌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게 아니라 원래 수면 문제가 심했던 사람들이 멜라토닌을 더 많이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멜라토닌은 완전히 안전한 천연 성분이라는 통념에는 물음표를 던질 만한 결과입니다. 일곱 번째 사실, AI가 하룻밤 수면 데이터만으로 미래 질병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는 다소 미래적인 이야기인데요.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이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에 쓰이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해서 단 하룻밤의 수면 데이터로 미래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뇌파 심장, 호흡 신호에
미묘한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이 모델은 파킨슨병, 치매,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전립선암, 유방암, 그리고 사망 위험까지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냈다고 해요. 연구진조차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서 유의미한 예측이 가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자는 동안의 신호 안에는 의사들이 아직 제대로 못 읽어낸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다룬 7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수면 부족은 흡연 다음으로 강력한 조기 사망 위험 요인이다. 잠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한다. 몇 시간 자느냐만큼 언제 자느냐도 중요하다. 수면의 규칙성이 길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성인 3명 중 1명은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을 수 있다. 멜라토닌 장기 복용은 아직 안전성 논란이 있다. 하룻밤의 수면 데이터에 미래 건강의 힌트가 담겨 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신다면 저는 규칙적인 시간에 자기를 추천드려요.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일관되게 자느냐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 주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채널 똑똑이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